끝장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유한타증권 압구정본부의 이경준 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다행스럽게도 오늘 우리 시장은 반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우리가 또 주목해볼 만한 종목들의 관심이 쏠리기 마련인데 일단 6월 말이 됐으니까 중간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요즘 좀 집중되고 있는 것 같아요. 코스피 코스닥 통틀어서 한 35조 원 정도 중간 배당이 나올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83개 기업이 중간 배당을 한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네. 어떤 기업을 좀 골라야 될까요? 뭐 아무래도 이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해야 배당 수익률은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네. 많이 하락은 한 종목들을 찾아야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배당이라는 것은 기업들이 이익이 늘어나야 늘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의 이익 측면에서도 늘어갈 수 있는 종목들이 좋은데 사실 그 두 가지를 그 교집합이라고 해야 될까요?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많지 않아요. 좀 예를 들어서 그렇죠. 정유 섹터는 주가는 상대적으로 올라 있는 반면 또 반면에 자동차나 IT 섹터는 주가는 또 하락해 있고 근데 또 반면 자동차나 IT는 아직까지는 이익이 전망이 하향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좋을 것 같은 종목들은 주식이 올라가 있고 그래서 사실은 배당에 대한 부분도 쉽지는 않은데요. 네. 그래도 접근하자라 그러면 뭐 금융주든 이제 중간 배당을 하는 뭐 반도체 종목이든 그래도 빠져 있는 종목들 중에서 기회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배당을 투자가 우리가 하지만 순수하게 배당을 장기 투자로 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금리가 또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배당 매력이 좀 감소하죠. 최근에 일부 뭐 적금이긴 합니다만 뭐 3% 이상대의 금리를 주는 데도 있다라고 얘기를 네. 하거든요. 그럼 배당 수익률도 사실은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아주 순수하게 장기적으로 배당 수익률을 하는 분이 아니시라고 하면 시세를 사실은 같이 노리셔야 되기 때문에 많이 빠져 있는 자동차나 전자나 또 금융 정도 섹터가 될 것 같은데 이런 종목들을 분할 매수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시장이 바닥이라는 시그널이 뭐 오늘만 보더라도 사실 낙폭과대는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명확하게 기초적인 변화를 주기에는 아직은 좀 어려우니 최대한 좀 분할을 여러 번 매수하셔서 시점 분할을 통해서 리스크를 완화하시는 전략이 보수적으로 좋아 보입니다. 사실 뭐 83개 기업이라고 하면은 많다면 많을 수도 있고 그동안 중간 배당을 하는 기업들이 많지는 않았으니까 늘어나고 있는 것이지만 또 적다면 적은 숫자잖아요. 네. 어떤 기업을 유망하게 보고 계세요? 뭐 아무래도 이제 지금 현재 대형주 중에서는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가장 주가 하락이 컸었고요. 또 현대차도 큽니다. 그리고 이제 KB금융 같은 경우도 주가 하락이 큰 편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종목들은 다 주가 하락이 최근에 컸었어요. 그래서 운이 좋다라고 하면 낙폭과대 시세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현재 주가 대비해서는 배당 이익률이 뭐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특별히 뭐 중소형주 보시기보다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분기 배당을 하고 있어서 1분기에도 300원, 또 2분기에도 한 300원 정도 예상한다고 하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중간 배당 받기 위해서는 28일까지 주식을 사야 되고 그리고 30일의 배당 기준일이라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중간 배당이라든지 분기 배당하는 기업 좀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배당 기업 가운데 지금 유망하다라고 평가를 해주신 부분이 금융주잖아요. 네. 사실 금융주라고 한다면은 금리 인상기에 예대 마진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망한 종목, 특히나 은행주가 그러한데 그런데 금융주의 퍼포먼스가 최근에 좋지는 안 좋죠. 않거든요. 네네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사실 미국도 좋지 않고요. 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금이란 거는 이제 은행 입장에서는 비용이 되겠죠. 줘야 되는 부분이니까 네. 또 대출은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익이 되니까 결국 예대 마진이 최대로 벌어지는 구간이 언제나 좀 고민하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금리를 보시게 되면 예금은 기준금리가 올라간 다음에 올리죠. 그러나 이제 대출 금리는 선행하게 됩니다. 그 얘기는 금리가 하락하다가 올라갈 것 같으면 대출 금리는 올라가기 시작을 하는 네. 거고 예대는 예금 마진은 늦게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 그렇죠. 금융주의 최고 시점은 금리가 하락을 하다가 올라가기 시작한 시점이 금융주로서는 사실은 예대 마진이 가장 커질 수 있는 시점이고요. 그게 좀 지난 거군요. 네. 오히려 지금은 올해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를 아주 공격적으로 인상을 하죠. 그래서 기준금리가 뭐 3%가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은 리세션으로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경기가 내년에 둔화가 된다라고 하면 금리를 올렸다가 리세션이니까 내려야겠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대출 금리는 먼저 내려가게 되고 예대 마진은 높은 수준이 유지되다가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내려가기 때문에 오히려 예대 마진이 역으로 이제 감소될 수 있는 수준도 있죠. 그래서 사실 주가로 봤을 때는 금융주가 뭐 배당 매력은 충분히 있지만 주가로 봤을 때는 조금 더 매력이 조금 감소하는 시기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지금은 단순히 금리 인상뿐만 아니라 리세션으로도 같이 있기 때문에 네. 경기가 후퇴하게 된다라면 기준금리 내려갈 수 있는 리스크가 있어서 현재로서는 좀 그런 측면에서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지는 않고 있는 것
것 같습니다. 네, 금융주의 부진한 이유에 대해서 들어봤고요. 증시가 부진한 가운데에서도 사실 특별한 주도주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테마주의 강세가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뭐 원전 테마라든지 가스 쪽, 그렇죠. 뭐 국제유가 상승과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곡물 가격 상승과 관련된 종목들, 고려산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 뭐 고점을 보자면은 올해 한 300% 정도 올랐고 지금은 한 200% 정도 수준인데 그런데 문제는 원전이라든가 천연가스와 관련된 종목들도 고점을 찍고 내려오고 있단 말이죠. 네, 네. 지금은 또 테마주에 대한 투자가 약간 애매모호할 수도 있는 시기가 아닌가 그렇죠. 싶은데요. 그러니까 시장에 예. 전폭적인 어떤 뭐 바닥을 논하자고 한다라 그러면 테마는 사실 애매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키워드는 인플레이션이고 경기 네. 둔화입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지속되는 시점에서는 관련 테마들이 강할 수 있는데 주가는 상대적으로 올라 있었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입장에서는 차익 실현을 할 수가 있고 반면에 많이 빠져 있는 종목들은 어떤 종목을 보시더라도 사실 고점에서 다 30% 이상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낙폭과대 매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이 뭔가 기조적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한다라 그러면 기존에 올랐던 종목들을 매도치고 아래에 있는 종목들로 매수가 들어가겠죠. 오늘도 사실은 2차 전지 섹터가 아침부터 매도를 받았던 네. 걸 보면 시장에서는 그런 낙폭과대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부터는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매매가 일어나는데요. 그런데 이번 주 중에 또 파월이 상원에서 연설을 하는데 그렇죠. 지금까지 기조를 보면 FOMC나 파월이나 아주 물가를 잡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강하게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모멘텀은 유효하나 중장기적으로 시장이 변한다라 그러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시장 전략을 가지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시장 전반적으로 전략을 다시 한번 세워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시장이 끝이 어디인가 끝을 모르게 하락을 하다가 오늘은 그나마 자리를 네. 잡고 좀 반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이 최근에 적극적으로 저가 매수에 나서다가 오늘 반등이 나오니까 또 못하죠. 네. 지금 현금화를 그렇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거래소만 보더라도 지금 2천억 원대 순매도 그리고 코스닥도 800억 원대 순매도를 하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의 매매 형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현금화가 지금 필요한 부분일까요? 개인적으로는 실익은 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네. 있어요. 굉장히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기계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지금은 매수가 들어가야 되는 시간에 생각을 하고요. 기술적으로 충분히 뭐 200주선도 일시적으로 이탈이 됐고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이격도 기준에서 21선과 이격이 90 이하로 벌어졌거든요. 일반적으로 낙폭과대 시그널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기술적 반등을 할 수 있는 시기고 다만 월요일 같은 경우가 워낙 시장에 큰 충격을 줬기 때문에 그렇죠. 신용을 많이 가져가셨다던가 담보가 부족하신 분들은 공포에 젖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익이 났을 때 반등을 할 때 일부라도 줄여서 비중을 축소하자는 생각이지만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여러 가지 기술적 지표로 봤을 때는 충분히 단기 바닥은 나올 수 있는 시그널이다. 그러나 기조적으로 시장의 흐름이 바뀔 수 있냐라고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인플레이션 공포가 잦아들어야 되고요. 네. 거기 따라서 리세션 우려도 감소가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거를 확인할 만한 시그널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낙폭과대 반등이고 실익이 적은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금 더 주식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금이 있다라 그러면 사실은 조금 더 매수하셔서 힘드시겠지만 좀 더 지금보다는 높은 자리에서 매도를 치셔서 다시 전략을 세우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압구정본부의 이경준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